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던졌죠.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 근데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께서 6일 뒤에 이 던지고 난 다음에 6일 뒤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일요일 날. 눈치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워낙 뭐 쉽게 우리 당 표현으로 치면 뜬금없기도 했지만 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할 좀 시간도 좀 필요했습니다. 또한 네. 전문가들하고도 좀 의견도 교환을 하고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점검할 좀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비판하면서도 서울 편입을 딱히 이게 정확하게 반대하기보다는 먼저 교통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김포로 나오시라. 김기현, 조경태 이 두 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나 또 이제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지방분권을 이야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받는다면 뜻을 이어받는다라고 한다면서 왜 정확하게 반대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바보짓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쭉 수렴을 해보니까 네.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교통이 먼저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촉발된 이유는 우리가 2기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네. 제대로 된 교통 설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통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였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강하게 이 부분을 비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네. 홍익표 대표가 정확히 이 시민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또 우리 네. 철학에 맞게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통이 먼저다. 그 사안의 핵심적인 사안은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연장. 문제거든요. 예. 이 문제 해결하라. 노선을 빨리 확정해서 그리고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안을 가져와라. 예. 그래서 민주당은 거기에 찬성할 거고 동의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은 심지어 당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 거점 도시들 육성해야 된다. 우리가 당론으로는 5극 3특 체제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주요 지역과 특별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5극 3특 체제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 서울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에서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돼서 같이 TF도 논의해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전 명확하게 제시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런 복잡한 사안을 찬반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자체가 현실에 맞지도 않고 지금의 이 사안이 김포에서 촉발됐다면 김포 시민들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기현 대표가 김포 한강 차량기지 방문한 자리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김포시장님은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다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김포 시민들은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수건 사업이고 김포 주민들의 전폭적인 바람이라고 지금 현장에서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김포시장이 당선된 지가 한 1년 6개월인데요. 네. 뭐 당선될 때도 이런 공약이나 자기의 이런 내용 자체가 없었고 아 없었습니까? 최근에 일부 특정 정당의 이제 국민의힘의 출마 예정자가 네. 추석을 전후해서 이런 것을 내년 캠페인용으로 붙였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홍철호 전 의원. 예, 예. 갑 지역의 뭐 지역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에. 네. 예, 얼마 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뭐 김종배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지만 시민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당원대회에 네. 저는 거기 원래는 시민들이 참여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당원을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 우리 선거법상이나 네, 왜냐하면 그렇죠. 사전선거운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무슨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수가 85%인가 예, 원했다라는 건 4%인가 그랬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자체도 굉장히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것을 네. 바로 교육한 다음에 거기에 설문조사를 받고 이것이 시민들의 요구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어처구니 없고 굉장히 위법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포가 이게 교통이 먼저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이 권한 축소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세수 축소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김포시에서 굉장히 강한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가만히 안 되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이야기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먼저 예? 오늘도 제가 경기도를 통해서 김포시에 이 문제와 관련된 문서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네. 답이 뭐였냐면 부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부존재? 예, 문서 자체가 부존재하다. 그게 공식 답변으로 왔고 오늘 제가 그 예결위장에서도 띄웠고 네. 또 행안부 장관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 협의를 받은 적이 있거나 논의한 적이 있냐? 행안부 장관도 전혀 모르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국토부 장관도 그랬고요. 이 얼마 전에 우리 JTBC 보도를 통해서 검토 보고서 하나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공식 문서로 김포시에서 경기도에 보낸 문서예요. 그걸 확인을 했고요. 네. 권한 축소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러면은 내용들을 검토했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이고 네. 이게 문제가 되지 아마 보도자료 같은 걸 오늘 하나 냈는데 네. 아까도 잠깐 보니까 자치구 수준의 좋은 수준의 사무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포시는 인구 50만이 넘는 특례시입니다. 네, 네. 오늘도 행안부 장관한테 물어서 확인했지만 특례시는 여러 가지 권한도 있습니다. 네. 도시 계획의 권한들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 다양한 권한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데 네. 그것이 자치구로 변해서 사무를 단순화한다 이렇게 표현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장점입니까? 단점인 거지.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시민들은 지금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가까운 시청에 와서 김포시청에 와서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풀겠지만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시청까지 가야 돼요. 서울시. 예. 그리고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과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너무 달라요. 네. 자치시와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그렇죠. 때. 예. 지금 재산세 정도만 해도 한 2,400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인구가 비슷한 서울의 관악구하고 비교했을 때 네. 한 결산 기준으로는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네. 네. 결산 기준으로는 그 예산 기준으로도 한 6천억 정도 지금보다 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의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네네. 있겠지만 인구가 비슷한 관악구랑 비교했을 때 그런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과 관해서 명확하게 자신들의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이 논의가 출발되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김포 시민들도 대차대자표를 좀 잘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에서 신중하고 네. 과거의 선례들 보면 행정구역 개편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법 발의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안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 부처의 검토 의견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로 오게 되면 국회에서 심의하고 통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뭐가 급했는지 지금 의원 입법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네, 뭐 거기에 공청회 이런 거 다 생략해도 되죠. 의원 입법하면.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해 봤더니 행안부 장관은 그렇더라도 상급단체인 경기도에 동의라든지 이걸 받아야 생략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오늘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의 논의 구조가 너무나 졸속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농촌 특례가 있어요. 농어촌 특례 입학이. 예.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네요. 5년간 750명이 넘어요. 농어촌 특례 입학으로 대학을 가 서울에 어. 아주 수요일에 좋은 대학을 간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일부 통계가 과거 통계라서 네네. 학교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거지. 제가 보기에는 네. 750명 이상일 겁니다. 네. 결국 아이들의 교육은 김포의 미래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로 편입이 되면 전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 한 가지 더. 소위 기피시설 관련해서 지금 김포시장님이 언론에는 인터뷰한 거를 저도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그 서울시 편입되면 서울시가 김포에다가 바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혐오시설, 기피시설 김포에 설치될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계일보하고 매일경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네. 본인이 밝힌 거죠. 그래서 네. 그건 뭐 삭제하지 못할 테니까 네. 편입이 되면 서울시의 장점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렇게 걸로 얘기를 얘기하셨더라고요. 하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예. 이제 시민들의 정말 불같은 비판을 받으니까 슬쩍 물러서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치구가 되면 소각장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마포구에 많이 상암동에. 현수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치 권한이 시장한테 있어요. 맞습니다. 구청장이 해결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김포가 땅이 넓고 저쪽에 사람이 적게 사니까 네. 거기다가 지정해버리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지금도 김포의 어떤 지역에 보면 음식물을 지금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민간 네. 업체이긴 한데 최근에 용량을 3배 이상 늘린다고 네, 네. 뭐 하고 있어요. 김포시 자체 용량보다 훨씬 많은데 거기에 오는 게 강남구 음식 쓰레기 이런 거를 민간하고 계약해서 들여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기피 시설들 같은 것을 김포로 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뭐 오는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치단체들 장들 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